이번 주는 팩터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터 애널리시스는 요인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우리가 쉽게 정의한 것으로 이해하자면 다수의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소수의 요인으로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지 잘 얼른 와닿질 않아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3개의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통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어떨 것 같다라고 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23개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23개의 질문을 만들 적에 이 사람들이 23개에 대한 질문을 뭔가 구조적인 어떤 혹은 이론적인 그리고 확실한 걸로 23개의 엑기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에센셜한 질문을 해야지 그래서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통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23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50개가 됐을 수도 있고 뭐 100개가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3개를 한 거죠. 근데 이 데이터에 2571명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3개 혹은 50개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대답을 했을 적에 말이에요. 이 대답한 50개의 문항이 종국에는 여기에 이제 50개의 문항이 있잖아요. 그죠? 50개 퀘스천이 있는데 종국에는 이게 몇 개의 팩터로 나눠진다라는 거를 파악해 보기 위한 그런 분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팩터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은 요 문항과 문항 간의 요 문항 간의 코릴레이션, 그죠?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나눠집니다. 선생님이 위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정의를 얘기할 적에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요 상관관계를 통해서 나눠진다, 묶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관관계는 어떤 상관관계냐 하면은 여기에 2571명이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응답한 사람이 만약에 말이에요. 1번과 6번이 유사한 걸 묻는다 하면 대답도 유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에 기초한 상관관계를 내보면 그 상관관계가 기초해서 질문들이 묶인다는 거죠. 이거를 팩터 아날리시스를 하지 않고요. 그냥 상관관계로 그래프만 그려보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하시, 크리티컬, 오포징, 컨트라리 그래서 자꾸 반대하고 부딪히는 성격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를 이렇게 묶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스오가나이즈, 레이즈, 기빙업, 워링 그래서 불안하고 불안해서 그만두는 거 이런 게 또 상관관계로 많이 묶였고 그래서 상관관계로 이렇게 묶이는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여덟 개의 팩터로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것이 팩터 아날리시스의 큰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의외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가령 말이에요. 내가 삼성에 취직했어요. 근데 삼성에서 새로운 폰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폰을 만들려고 하는데 요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젊은이 계층들을 파악을 해서 20대 혹은 10대 말 20대 초에서 30대 후반까지 젊은 사람들은 어떤 거를 스마트폰을 사는데 고려해서 사는지 그걸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죠?
나는 스마트폰은 디자인을 보고 산다. 나는 뭐 기능을 보고 산다. 나는 뭐를 보고 산다. 뭐를 보고 산다. 해서 100개건 50개건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한 것을 다시 몇 개 요인으로 줄입니다. 그죠? 그리고 줄인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폰 디자인,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 줄인 팩터에 어떤 거에 얼마만큼의 점수를 얻는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자른 게 있으면 그거를 개선해 보려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UI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 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통계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팩터 아날리시스는 자료의 요약,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변인들을 몇 개의 공통 집단으로 묶어서 복잡성을 줄이고 정보를 요약하는 데 이용한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구성, 구조 파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성 있죠, 그죠? 구성은 뭐라고 불리냐면 컨스트럭트라고 불립니다. 컨스트럭트는 구성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예를 들면 IQ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IQ는 사실 수리력, 공간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지각력인가요? 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의 지적 능력을 파악해서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로 합성한 겁니다. 그죠? 컴포지트 한 겁니다. 그죠? 이 IQ는 세상에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묶어서 하나의 다른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고 그걸 재는 방법을 만든 겁니다.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성에는 IQ에는 어떤 종류의 요인들이 들어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목적으로서 팩터 아날리시스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말이에요. 내가 아까 스마트폰 디자인 예를 들었는데 디자인에 고려돼야 할 요소로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정하고 그거에 매달렸는데 팩터 아날리시스를 해보니까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 몇 가지 요인 중에서 3번과 4번 가령 이런 것들은 그죠? 이게 뭐가 있었다고 하자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성이나 이렇게 크게 봐서 요인으로 지정하지도 할 가치가 없는 아주 지엽적인 질문이었다는 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죠? 커다란 어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 1, 2, 3, 4, 5, 6, 6개 요소가 있는데 이 6개 요소에도 어디에도 탑재되지 않는 질문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이거에 대한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불필요한 변인의 제거 이렇게 부른 겁니다. 다음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떤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비슷한 개념을 측정한 변인들을 모아서 내가 만든 측정 도구하고 같이 섞어서 말이에요. 이것들이 같은 팩터에 오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따로 오르면은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다른 걸 물어본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물어보는 게 내가 묻고자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타당성 이렇게 적은 겁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팩터 아날리시스는
여기에 이게 각 23개 질문이죠. 그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숫자여야 됩니다. 가령 7점 척도나 10점 척도 이런 5점 척도 이런 척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벌 레이셔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이것들이 극단치는 적고 가운데가 볼록한 그런 분포를 이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상호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개인과 어떤 개인의 대답이 서로 연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분산은 모두 비슷해야 된다는 게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 숫자로 측정한 것이 노멀한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본수는 질문이 50개잖아요. 그죠? 여기 20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20개의 4배에서 5배. 그죠? 그래서 질문이 20개면은 4배면 얼마죠? 80명 혹은 100명 정도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2배 이렇지만 많아야 조금 안정적으로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데 아주 간단한 예예요. 선생님이 이거는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3가지 시험 점수가 있어요. 10점 만점도 좋고 그래서 시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회계 점수예요. 그죠? 그래서 파이낸스 해서 하나는 회계 점수고 하나는 마케팅 점수고 하나는 폴리시 점수입니다. 그죠? 이게 말이에요. 3개가 아니라 10개 시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얘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3개로 이렇게 줄입니다. 3개인데 이 3개 시험도 어떻게 기저에 보면 말이에요. 무엇을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작은 뭐라 그러죠? 다른 팩터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선생님이 아까 10개, 20개, 이렇게 시험이 20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몇 가지 종류의,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3개를 줄이는 게 약간, 어색하겠지만은, 이거 얘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3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우선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회계는 말이에요. 숫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마케팅과 정책은 말이에요. 무슨 뭐라 그러죠? 행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이거는 숫자를 다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요렇게 2개는 비슷한 종류의 것이고 요게 유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가지고요 3개의 점수가 있잖아요. 그걸 Y1 그래서 요게 파이낸스예요. Y2 그래서 요게 마케팅이에요. Y3 그래서 요게 폴리시예요. 그죠? 이런 점수는 말이에요. 어떤 기울기 요게 있죠. 그죠? 절편이 있고 그 다음에 팩터 이렇게 해서 요 팩터 개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팩터 1과 팩터 2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베타 1, 베타 2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에러 텀 해서 여기 1이니까 1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1에 1, 1에 2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그죠? 요게 1이니까 요렇게 요 두 팩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마케팅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2, 1, 팩터 1
더하기 22 팩터 2 그리고 에러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1 팩터 1 더하기 32 팩터 2 에러 3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 팩터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수리, 숫자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숫자가 아니라 논리, 그죠? 이렇게 두 개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점수가 측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y1이 회계 점수잖아요. 그죠? 회계 점수는 수리의 영향을 더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보면은 앞쪽에 이 개수가 베타 값으로 높고 이거는 거의 0에 가깝고 요거는 오히려 수치에 대한 능력이 0에 가깝고 요 두 개의 베타가 높다라는 걸 알아내면은 진짜로 요 두 점수는 뒤에 논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파악이 되고 여기 요 파이낸스 점수는 여기 요 파이낸스 회계 점수는 앞에 수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그죠?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해 보자고 하는 것이 팩터 아나리시스의 요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리그레션 테스트로 y는 a 플러스 bx다 라고 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리그레션을 정리를 할 적에 요거를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이에요. 여기 f 대신에 x가 들어가고 y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x를 그죠? 우리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변인과 y변인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예측하는 선을 만들어서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붙이고 그죠? 요게 리그레션 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절편값과 기울기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수리와 논리는 측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리와 논리라는 것을 그죠? 어떤 식으로 도출해 내느냐가 팩터 아날리시스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말로만 이야기했는데 요 수리와 논리라는 팩터 있죠. 그죠? 팩터 앞에 요게 베타예요. 그죠? 선생님이 베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 베타는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 뒤에 그죠? 요거는 b는 코에피션트 값인데 요거를 스탠다다이즈드한 베타라고 그랬죠. 그죠? 요 베타는 x의 설명력을 알려주는 설명력의 크기를 알려주는 지표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베타를 알면은 이 베타가 여기 뒤에 수리력과 논리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이 팩터의 설명력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이 파이낸스 점수는 수리력이 이만큼 작용을 하고 논리력은 얼만큼 작용을 하는구나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파악을 위해서 앞에 요 베타를 쓰는데 요 베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팩터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팩터는 수리력의 영향력이죠. 그죠? 이 수리력의 영향력이 뭐에 대한 영향력이죠? 미안합니다. 뭐에 대한 영향력이죠? 파이낸스 점수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여기도 베타가 있습니다. 그죠? 요 베타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 들으면서 0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베타는 요것도 마케팅에 그죠? 수리력이 얼마나 작용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요 베타는 좀 아주 클 테고 요 베타는 좀 작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베타 이렇게 해서 베타 3개를 더한 값은 뭘까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이겐 밸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수리와 관련된 요 팩터 로딩이 파이낸스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마케팅과 폴리시는 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마. 그죠? 그래야지, 아, 이거는 수리가 영향을 많이 주고, 뒤에 두 점수는 논리가 F2가 영향을 많이 준다 해서, 뒤에 점수가 더 크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요 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리그레션 공식이 갖는 요 가정이 요렇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러가 있어요. 그죠? 에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기에 회계 점수가 있어요. 그죠? 요 회계 점수를 나타내 주는 팩터 요 리그레션 식을 이렇게 보면 에러 텀이 있는데 에러는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F에 대한 그죠? 팩터에 대한 계수는요. 평균이 기대값이 0이고 베리언스는 1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요거는 베타니까 베타는 표준화된 점수라고 그랬죠. 그죠? 표준화된 점수는 여기 베타 그리고 스탠다다이즈드 스코어 그래서 표준 점수는 말이에요. 요거는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그런 분포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베리언스도 1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식을 여기 이렇게 일반화해서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열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한 베리언스를 취해 본 겁니다. 이렇게 밑에 식에다가 베리언스를 취해 보면 베리언스에 대한 공식이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태티스티컬 리뷰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베리언스를 이렇게 취하면 말이에요. 상수는 0이 돼서 그죠?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개수는 요거 상수항이잖아요. 그죠? F1은 베리언스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 상수는 앞으로 나와서 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베리언스 F1 이렇게 남죠. 그죠? 요 상수도 앞에 개수도 상수니까 제곱이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F2의 베리언스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러 텀의 베리언스만 남습니다. 에러 텀의 베리언스는 여기 요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거라고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개수는 앞으로 나와서 제곱만 남았으니까 베타의 제곱 2개를 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팩터들이 요 점수를 설명하는 그거의 크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처음 점수가 뭐였죠? 파이낸스 점수를 설명하는 요 베리언스를 보니까 파이낸스 점수를 측정해 놓고서 그 파이낸스 점수의 베리언스를 보니까 이 베리언스는 팩터 1의 개수의 제곱값과 팩터 2의 개수의 제곱값을
더한 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 두 개 더하고 요 두 개를 더해도 여기 있는 베리언스를 채우질 못하죠. 그죠? 그 채우지 못한 거는 여기 에러 텀이 가지고 있는 베리언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팩터가 이 상태는 두 개죠. 그죠? 팩터가 설명하는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베리언스, 여기 파이낸스 점수의 베리언스가 총 베리언스가 있으면 그 설명하고 남은 나머지, 그죠?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여기 파이낸스 점수의 베리언스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를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요 팩터 1과 팩터 2의 개수가 제곱이 돼서 더해서 요거를 설명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니까 요거는 둘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어떤 요 파이낸스 점수, 그죠? 요거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커뮤널리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커뮤널리티를 구하고 그 나머지, 그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두 팩터가 설명한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죠? 요 나머지는 요거는 스페시픽 베리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리그레션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거는 아니지만은 파이낸스 점수의 베리언스 값은 그죠? 팩터들이 설명하는 커뮤널리티와 팩터들이 설명하는, 그죠? 팩터 하나가 아니죠. 그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선생님이 두 개를 적었지만, 그것과, 그 다음에, 그걸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잔차 이야기했죠. 그죠? 스페시픽 베리언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죠? 에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제곱배, 그죠? 그러니까 베리언스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요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생각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할 적에 R에서 말이에요. 베리언스 매트릭스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똑같은 걸 출력한다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 간의 베리언스는 베리언스 값이죠. 그죠? 그래서 베리언스 1, 2, 3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과 2의 베리언스, 그죠? 요건 코베리언스죠. 그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는 요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베리언스 테이블을 출력해다오 그러면 코베리언스가 같이 딸려 나오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출력해다오 그러면 베리언스가 딸려 나와서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여기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리언스 값은 이렇게 구한다 해서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코베리언스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점수 간의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점수를 이렇게 yi, yj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변인 간의 코베리언스 값을 이렇게 구해보자고 하면은 앞에 상수는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F1은 동일한 팩터죠. 그죠? 요 팩터 이렇게 해당되는 동일한 거 요거 두 개는 곱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곱해지고 팩터 2에 대한 개수, 베타 개수가 또 곱해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에러 텀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는 요거에 딸린 거죠. 그죠? 하나는 여기에 딸린 에러라서 에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0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아까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제곱 그래서 베리언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풀어서 적으면은 이렇게 에러 텀의 베리언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게 이렇게 1과 0이 곱해져서 요건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도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코베리언스 y 변인 그죠? 파이낸스 점수, 마케팅 점수의 코베리언스 값은 요 두 개수를 곱해준 값을 그죠? 팩터별로 더한 거가 코베리언스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도 하고 요것과 요것도 한 거.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똑같은 걸 적고 똑같은 걸 적고 똑같은 걸 적고 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베리언스 매트릭스와 합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R에서 구할 수 있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베타 값을 뭐 실제로 이렇게 하질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히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팩터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테이블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러면 우선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다시 만들자고요. 그죠? 그런데 이때 코베리언스 요 값은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티어레티컬하게 F에 해당되는 F들에 해당되는 요 개수값으로 구한 코베리언스 테이블이 아니라 우리 여기 점수가 실제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점수가 파이낸스 점수 그죠? 여기 점수는 실제 있잖아요. 여기 파이낸스 점수, 마케팅 점수, 그 다음에 폴리시 점수 있으니까 각 점수에 해당되는 뭐죠? 여기 분산값과 그 다음에 공분산 값을 우리가 구해서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y1과 y2의 공분산값 그리고 y1의 분산값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제 베리언스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구했다고 해서 구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9.84 마이너스 0.36 해서 요렇다고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테이블과 그죠? 여기 있는 요 테이블이 말이에요. 그죠? 등가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y1, y2, y3로 만들어진 데이터니까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개수 값들, 그죠? 요 값들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뽑아 놓고 여기 있는 거는 밑에 이렇게 요걸로 뽑아 놓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omehow, 그죠? 뭐 어떻게든 요 점수들이 말이에요. 요 점수가 요거가 되고 요 점수가 요거가 되고 요 점수가 요거가 되도록 맞춰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맞추는 게 복잡하죠. 팩터 아날리시스가 되게 복잡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60년대 70년대 초에는 팩터 아날리시스 분석을 하면서 분석 내용 가지고서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질 못하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지너리하게 생각했던 요거 크기, 요거 크기, 요거 크기, 요거 크기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하면은 아예 처음으로 들어가서 요 크기들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면은 이 크기가 이 점수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력, 설명을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정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y1 값은, 그죠? 여기 y1 값은 f1이 이만큼 설명을 하고 f2는 요만큼 설명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계산은 안 했지만 계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 여기 파이낸스 점수는 수리력이 이만큼, 그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논리력이 이만큼 설명을 하는구나 해서 수리력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0만큼, 그죠? 0보다 뭐 조금 더 있겠지만은 우선 이렇게 하자고요. 그죠? 0.5로 할까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0.5로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10, 요것도 0.5, 요것도 10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마케팅과 폴리시는 각각 0.5씩의 수리력과 10씩의 논리력이 설명해주는 점수구나 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더불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총 데이터에서 수리력은 11만큼 0.5, 0.5니까요. 그죠? 이걸 다 더하면 11이죠. 그죠? 11만큼 요 총 분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다 더하면 몇이죠? 20.5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20.5니까 요 총 분산, 그죠? 모든 점수의 총 분산 중에서 20.5만큼은 여기 논리력이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거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각 팩터의 설명력을 모아놓은 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이겐밸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겐밸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각 개수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팩터 로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팩터 로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이론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매트릭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계산이 끝나서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결과를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죠? 파이낸스 점수는 F1이 개수가 0.5, 0.5, 0.3, 0.3, 0.5, 0.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 해서 이렇게 구했다고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베리언스는 에러 텀에 베리언스가 딸려 다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구했어요. 요거 뭐냐면은 y1의 베리언스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입니다. 그죠? 그리고 에러 텀의 제곱 해서 이렇게 적죠. 그죠? 그럼 0.25, 0.2에서 0.5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같은 식으로 y2도 0.3의 제곱, 0.3의 제곱 더하기 에러 텀의 베리언스 값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1과 y2의 코베리언스는
0.15 더하기 0.15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0.3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y2와 y3 간의 그거의 코베리언스는 0.3 더하기 0.5. 그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한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다고 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이에요. 여기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면 이 답이 나오는 여기 개수값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걸 말이에요. 그죠? 요게 답이라고 하면은 요것도 위에 요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루트 2 나누기 2 2분의 루트 2의 f1 플러스 0 f2 플러스 에러 텀 이러면은 요거의 제곱은 몇이 되죠? 요거의 제곱은 2분의 4가 돼요. 그죠? 2 나누기 4가 됩니다. 그죠? 0.5가 돼요. 그죠? 그래서 0.5의 f1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 되고 그죠? 그런데 분산값은 요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두 개를 더해주고 에러 텀에 분산을 더해주는 거니까 해보면은 요 값이 이렇게 진짜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과 요 값 그죠? 두 개를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또 여기 0.3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요 개수들도 말이에요. 여기 분산과 공분산을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요 매트릭스와 같은 결과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것과 이것은 요 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공유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얻었냐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을 말이에요. 여기다 좌표를 찍은 거예요. 0.5, 0.5, 0.3, 0.3, 그 다음에 0.5, 마이너스 0.5. 그래서 여기 0.5, 마이너스 0.5.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빨강색으로 할게요. 이게 1이고 y1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게 y2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y3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얻었는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얻은 거를 이렇게 줄을 그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똑바르진 않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를 요쪽으로 이렇게 x축에 눕혀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점수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내려와서의 점수는 몇일까요? 요 내려와서의 점수는 여기 있는 요 점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요 점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요 점수는 어떤 점수일까요? 여기 있는 요 점수는 여기서 0.3 곱하기 0.3이니까 요거 0.3, 0.3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점수는 0.3에 그죠? 여기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0.3의 제곱 더하기 0.3의 제곱 거기에 스퀘어 루트 값 씌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 그죠? 요 계산해 보면 0.3의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0.3의 루트 2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X축은 뭐가 되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Y축은 뭐가 되죠? 이렇게 요거를 로테이션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 말이에요. 그리고 끌어내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요 점수가 몇이 된다고 그랬죠? 0.3의 루트 2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0.3의 루트 2가 되고 Y축에 해당되는 건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좌표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 좌표를 여기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 번째 것도 0.5, 0.5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로 쭉 내리면 말이에요. 그죠? 아래로 쭉 내리면은 아래로 내린 게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되고 여기 뒤에 게 y 값에 해당되는 게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선은 x축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요만큼 이렇게 옮기면은 그거는 이제 어디로 가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옮기니까 어떻게 되죠? 0.5 0.5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있는 계수값으로 보면 0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 값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그래서 여기 x는 0이니까 0과 2분의 루트 2 나누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식과 요식이 같은 애를 취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있는 여기서 계수로 이루어진 계수값으로 이루어진 1차 평면 지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리니어 알제브라 하면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요거를 말이에요. 요거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같은 해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요거를 이렇게 따지면은 45도 아래로 끌어내려서 만들어진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도 아래로 로테이션 시켜서 만들어 놓은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함으로써 여기 있는 여기 y1과 y2에 해당되는 y1과 y2에 해당되는 f1의 영향력은 극대화해서 보고요. 그죠? 여기 x축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극대화해서 보고 y축에 해당되는 영향력은 0으로 눌러놓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보니까 F1의 영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 같은 식으로 세 번째 선을 로테이션을 해보니까 이제는 F2의 영향력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에서 그 영향력을 돋보이게 본 겁니다. 그죠? 요런 거를 로테이션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걸 가지고서 요걸 가지고서 y1과 y2는 그죠? f1이라는 팩터가 이만큼 설명을 하고 f2라는 팩터가 이만큼 설명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뒤에 요거는 얘인데 얘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거를 이렇게 불러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웹사이트를 볼게요. 웹사이트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거죠. 그죠? 요거를 실제 R에서 돌려보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돌려보기 전에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요것만 좀 볼게요.
보면은 요 앞에 건 필요 없는 데이터고 파이낸스 마케팅 폴리시 점수가 요렇게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FD에서 다 볼까요? 그래도 5개입니다. 그죠? 요 5개 요 점수가 요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요렇게 해서 mean 값을 각각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mean of finance, mean of marketing, mean of policy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벡터화해서 파이낸스 그 다음에 여기 마케팅 폴리시 점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랭스 해서 요 숫자를 센 거죠. 5개겠죠. 그죠? 그러니까 5씩 세서 넘버 오브 파이낸스 점수, 넘버 오브 마케팅 점수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베리언스 값을 구한 거예요. 그죠? 선생님 베리언스 값을 왜 베리언스에서 안 구했냐면은 n-1로 나눠주지 않고 n으로 나눠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낸스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해준 거를 n만큼, 그죠? 숫자만큼 나눠다오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베리언스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파이낸스 마케팅 폴리시의 베리언스 점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요 베리언스를 모두 더하면 뭐죠? 총 베리언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총 베리언스는 모든 여기 우리 데이터에서 얻은 여기 시험 점수의 베리언스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구했더니 9.84, 5.04, 3.04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그걸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파이낸스 점수와 마케팅 폴리시 점수가 Y1, Y2, Y3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observed, 그죠? 우리가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얻은 겁니다. 이 데이터의 베리언스 값은 구해 본 거예요. 그죠? 9.84. 그래서 observed variance라고 이야기한 거죠. 베리언스 값은 9.84, 5.04, 3.04로 여기 구한 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요거의 합은 총분산해서 오버롤 sum of 스퀘어 로딩스 이렇게 해서 요거를 17.92 이렇게 더하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계산을 해서요. 그죠? 두 팩터가 있고 두 팩터에 대한 개수값, 그죠? 베타 값을 이렇게 보니까 3.1367 이렇게 나오고 0.0 몇 나오고 0.1 몇 나오고 2.2 나오고 0.12 나오고 1.7 몇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해줬더니 9.8이 나오고 8.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요 팩터 1에 그죠? 요 팩터 1의 설명력을 모두 더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이겐 밸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는 중복해서 설명을 안 했지만은 F1과 F2 그죠? 여기 요인들의 개수값을 가로로 이렇게 놓고 보고 파이낸스 점수는 말이에요. 여기 두 팩터가 공동으로 이만큼 설명을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설명한 요 부분을 제곱해서 더한 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커뮤널리티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팩터의 커뮤널리티는 이런 식으로 구하고 요거를 제곱해서 더하면은 요게 제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더했죠. 요 제곱한 값이니까 더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팩터들이 설명한 분산의 총합입니다. 그죠? 요거는 y 점수들의 총 분산의 합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같이 공이 팩터들이 설명한 분산이니까 나머지 분산인 그죠? 17.92에서 17.8812를 뺀 나머지 아주 작은 부분이 뭐예요? 스페시픽 베리언스겠죠.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적은 거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 로딩 값을 이렇게 F1의 로딩 값, 그죠? 파이낸스의 로딩 값은 3.13, 0. 마이너스 0점에서 요 값들 이렇게 줬고, 요거를 제곱해서, 그죠? 여기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고, 요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해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죠. 일단 9.873126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요 계산은 말이에요. 팩터에 대한 계산은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은 몇 개를 구할 건지, 몇 개를 구하고, 그러니까 요 팩터의 숫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요 팩터 로딩 값 가지고 여기 아이겐 밸류와 커뮤널리티, 스페시픽 베리언스 이런 값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다음으로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용어. 다시 요거는 언급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팩터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지너리한 F1, F2, 요 베타, 그리고 여기 알파는 좀 계수값이고, 여기 여기 절편값이고, 에러 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y1의 점수값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팩터입니다. 팩터는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너리하게 그죠? 이렇게 추측해서 만든 요인이죠. 그죠? 그 요인이라고 부르고, 팩터 로딩은 요 앞에 베타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1과 F2 앞에 계수값이에요. 그죠? 요 두 계수값. 그래서 팩터가 3개면 3개에 대한, 그죠? 베리어블 1, 2, 3에 대한, 그죠? 베리어블들에 대한, 그죠? 여기, 그죠? 여기 클라이밋, 하우징, 헬스, 크라임, 트랜스포트, 에듀케이션, 아트, 리크레이션 이런, 그죠? 각각에 대한 팩터에 대해서, 그죠? 팩터의 베타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갑자기 색깔인데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파이낸스 점수 y1은 어떻게 됐었죠? a 플러스 베타 f1 더하기 베타 2 f2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에러 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요거는 팩터 1과 팩터 2가 요만큼 설명한다, y를 설명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클라이미트 점수는 요거는 팩터 1과 팩터 2, 팩터 3, 베타 해서 이렇게 설명되고 에러가 이렇게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우징도 마찬가지고, 헬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딩 값은, 그죠? 로딩 값의 합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요 로딩 값의 합은 sum of square loading, 그래서 요 로딩 값의 제곱의 합은요, 요거는 아이겐 밸류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이겐 밸류는 좀 커야지 되겠죠. 그죠? 작으면은, 그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다 여기 베타 값이 이렇게 있는데, 베타를 제곱해서 모두 더했더니 다 아주 작은 숫자라서 이게 극소하게 작더라 그러면 이 팩터는 말이에요, 이 점수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 팩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팩터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F1은 말이에요. 여기 팩터 1은 제곱해서 모두 더했더니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3.3이에요. 그죠? 두 번째 팩터는 1.2고 세 번째는 1.1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팩터를 4개를 만들어서 여기 아이겐밸류를 봤더니 아이겐밸류가 이거는 0.2다. 그러면 0.2는 요거 제곱해서 모든 더한 값이 0.2니까 작으니까 팩터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말이에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팩터를 3개를 만들어다오 해서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이겐 밸류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팩터가 3개가 아니라 4개로 하면은 여기도 볼 수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요 값이 아주 작아요. 그죠?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네 번째 팩터라고 해서 만들어 놔서 내가 구해 봤는데 여기 뭐라 그러죠? 계산을 해서 요 베타 값도 해서 이렇게 구해 봤는데 여기 쭉 구해 봤는데 이거는 팩터라고 하기에는 여기 베타의 제곱의 합이 너무 미미하게 작구나. 그러니까 팩터를 4개 만드는 거는 좋은 모델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3개로 이렇게 줄이는데, 그죠? 이렇게 3개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는 이렇게 팩터를 몇 개로 할 건지 결정하는데 어떤 척도를 준다. 그리고 아이겐 밸류가 그 척도로는 1 정도가 사용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팩터 로딩은 이렇게 앞에 요 점수라 그랬고 아이겐 고유값은 여기 있는 요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커뮤널리티는 뭐냐면은 여기 요 점수 그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뭐죠? 선생님이 헷갈릴까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파이낸스 점수는 요 팩터들이 요만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팩터 요만큼 설명하는 거를 말이에요. 제곱해서 모두 더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커뮤널 공동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그걸 커뮤널리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커뮤널리티는 보통 H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커뮤널리티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인 0.795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더했더니 0.79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요 클라이미트라는 요거의 분산이 있잖아요. 그죠? 요 분산 별량이 말이에요. 그죠? 분산이 요 총 분산이 말이에요. 0.795 정도는 요 팩터 1, 2, 3이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머지 0.105인가요? 그죠? 0.2 정도는 뭐예요? 요 팩터도 설명하지 않고 다 나머지 남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스페시픽 베리언스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specific variance 그죠? 여기 있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건 communality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클라이미트 요거의 총 분산을 sum of square total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communality 더하기 specific variance니까 요거 더한 게 뭐라 그랬죠? 0.8이라고 795인데 8이라고 계산하자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0.2 정도가
나머지 남는 거죠. 그죠? 요거는 팩터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그러면 요거는 뭐죠? 1. 그래서 총분산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커뮤널리티가 크면 좋으냐? 근데 크면 좋기는 한데 말이에요. 세 군데 공이 공평해서 들어가면은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죠? 요 클라이미트는 어느 팩터가 많이 설명하고 나머지가 남더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팩터 아날리시스 쓰는 거죠. 이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요게 0.84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팩터가 많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좀 덜 설명하고 그렇다고 보겠죠. 하우징은 팩터 1이 많이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커뮤널리티는 이렇게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팩터 애널리시스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팩터 애널리시스에 여러분들 요 팩터 애널리시스 위키 페이지에 계속 연속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 위키 페이지에 있고 데이터도 어베일러블 하고 실제 여기 R 코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팩터 애널리시스 CSV 파일을 불러서 읽어서 마이 데이터에 넣고 여기에서 요거는 말이에요. 마이 데이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를 실제 돌려볼게요. 요거는 돌려보는 게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구한 것도 그렇고 마이 데이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스트럭처에서 보자고요. 보면은 다 인테지, 바이오, 지오메트릭, 케미스트리, 알제브라, 그러니까 시험 점수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헤드 그래서 마이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1, 4 뭐 이렇게 해서 1에서 5점수 식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죠? 근데 마이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거는 166에 134로가 오미트 돼 있다 그러니까 약 200개 정도의 2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2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빠진 그죠? 그래서 NA 빠진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빠진 데이터는 분석해서 넣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마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마이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not available한 데이터는 omit 해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my data 그죠? 그래서 my data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not available 한 거는 그런 row는 사라진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 number of factor 둘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보통은 말이에요. 요거는 자기가 안 정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겐 밸류가 1이 넘는 거를 찾아서 그걸로 팩터 숫자를 결정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그냥 처음 예니까 2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팩터 애널리시스를 하는 명령어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 팩터 하고 2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팩트 아날 이렇게 해서 이런 명령어가 있고 FA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선 요걸로 해보죠. 그죠? 팩트 아날 하고 마이 데이터로 데이터를 삼아서 두 개, 그죠? 팩터로 나눠주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죠? 리그레션 스코어를 구해다오. 요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로테이션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로테이션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을 해서 각 팩터들끼리 그죠?
영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나머지 팩터는 0과 같이 작은 팩터 이렇게 낮추는 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우선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요거는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bit 하면은 그 bit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여기 저장이 되지 않은 이유는 n factors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 잘못 적어서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bi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bit을 그냥 쳐볼게요. bit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factor 1, factor 2 해서 여기 바이오 스코어, 지오 스코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게 팩터 로딩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 로딩 값을 세로 이렇게 더한 걸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로딩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예요. 그죠?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요렇게 더한 거는 뭐라 그랬죠? h 제곱 제곱해서 더한 거는 커뮤널리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sum of square loadings 해서 이렇게 더한 게 요게 아이겐 밸류입니다. 그죠? 그게 2.06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proportion variance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베리언스 총 베리언스 중에서 2.06일에 해당되는 건 약 34%다, 0.34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럼 팩터 2인 1.9는 어떻게 돼요? 그건 32% 정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두 개 합한 요거는 뭐냐? 그럼 팩터 두 개가 총 베리언스 중에 약 66%를 설명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투 팩터가 이렇게 해보니까 sufficient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진 않고 여기서 보시면 프린트 해서 bit를 출력을 하는데 두 자릿수로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로 하고 컷오프 0.3보다 작은 거는 지워달라고 하고 sort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여기 있는 요거를 소팅을 하고 0.3보다 작은 건 지운 겁니다. 그죠? 0.3 작은 숫자를 지우라고 했더니 요렇게 말이에요. 요렇게 한 팩터 이렇게 해서 로딩이 큰 게 남고 여기에 로딩이 큰 게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 점수는 알제브라, 칼큘레이션, 스태츠 한 요런 점수가 한 팩터를 이루고 바이오, 지오메트리, 케미스트리 한 점수가 한 팩터를 이루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두 팩터가 총 분산의 66% 정도를 설명하더라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말이에요. 커뮤널리티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작은 숫자들은 지워달라고 했으니까 제곱의 합 이렇게 로우로 해서 가로로 하는 거는 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세로도 눈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여기 이렇게 계산돼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sum of square loadings 이렇게 돼 있는 요게 그죠? 요게 제곱해서 로딩한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이겐 밸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코에피션트 뭐죠? 비트 이렇게 나오는데 요 비트의 말이에요. 스코어스 비트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스코어스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값이 여기 이렇게 팩터 1과 팩터 2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아까 위에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팩터 아날리시스를 해주는데
스코어를 저장해다오 한 겁니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에 저장을 해다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리그레션 이런 식으로 그죠? 리그레션 이게 이렇게는 안 나오나? 아무튼 팩터 스코어로 해서 여기 있는 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팩터 1에 해당되는 그죠? 요 팩터 로딩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쭉 저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읽어보시면 팩터에 대한 표준화된 B값, 베타 값을 말한다 라고 하고 두 개의 팩터를 수학과 과학 영역으로 정의를 하면 첫 번째 서브젝트는 여기죠. 여기 첫 번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9라는 수학 능력과 마이너스 0.5라는 과학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점수는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좀 떨어지면 두 번째 사람은 0.95와 0.89에 해당되는 팩터들, 그죠? 수학과 과학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요렇게 요 팩터 스코어를 적어 달라고 해서 기록을 해두면은 그러면은 요 개인에 대한 어떤 데이터로 나중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 있는 거를 플롯, 그죠? 팩터 로딩스 해서 그 두 개의 팩터를 이렇게 플롯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로딩해서 같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거 리그레션이 왜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 요렇게 하나가 같이 모여 있고 요렇게 하나가 같이 모여 있더라 라고 이렇게 한 거, 그죠? 케미스트리, 바이오, 그 다음에 지오, 스탯, 알제브라, 칼큘레이션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로테이션, 그래서 베리맥스, 이제는 돌린 거야, 그죠? 요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처음 설명할 적에 로테이션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팩터 두 앞에 베타 값이 말이에요, 두 개가, 그죠? 모두 다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적에 영향력이 강한 한쪽, 그죠? 영향력이 강한 쪽으로 로테이션을 함으로써 몰아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로테이션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리맥스는 여기 각 팩터만의 영향력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로테이션을 해다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한 걸 가지고서 보셔도 요렇게 그죠? 두 개의 팩터로 나눠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보시면은 another solution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솔루션은 이렇게 보시면은 FA라는 명령어, 그죠? 아까 fact analysis라는 명령어를 말고 FA라는 명령어로도 이렇게 팩트 아날리시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솔루션 팩트 아날리시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파일, 그죠? 이거 원 데이터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걸 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팩터를 두 개로 하겠다. 로테이션은 베리맥스, 오블리미니엄, 그래서 직각을 최소한도로 좀 줄여서, 그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지 않고 줄여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요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왔더니 팩터 1, 팩터 2 이렇게 나오고, 요건 커뮤널리티 합, 요거는 U는 말이에요. specific variance 합 돼서 두 개 더하니까 1이 되고, 요거는 팩터 1과 2가 설명한 설명력이 되고, 그 다음에 SS 로딩은 아이겐밸류는 팩터 1이 2.14만큼 설명하고 팩터 2가 1.84만큼 설명을 하고, 그거를 총 베리언스를 뭘로 놓고 보니까 약 36%와 31%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example 1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얘는 퍼스널리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에서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카피를 하셔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head D 해서 보시면은 요렇게 distant, talkative, careless, hard work 하는 퍼스널리티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총 몇 개가 있냐 하면은 스트럭처에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총 240 옵저베이션, 그래서 240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32 베리어블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커티브, 케어레스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 데 샤이, 하시 이런 거. 그죠? 32개, 그러니까 성격이 32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몇 개로 묶이는가 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각각의 다 데이터는 숫자로 측정된 거고요. 팩터 아날리시스는 종류로 측정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본 거를 여기에 이렇게 돌려서 했고요. 이렇게 요거는 서머리 해서 출력하면은 미니멈, 맥시멈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요거는 말이에요, 코릴레이션 플랫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묶어도 팩터 아날리시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내가 몇 개로 팩터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과, 그리고 팩터 로딩이나 아이겐밸류 그리고 커뮤널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족하고, 그렇게 부족하다 해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FA라는 명령어로 말이에요, 이걸로 팩터 아날리시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분석을 팩터 아날리시스 분석을 해서 D. 팩터 아날리시스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names 해서 D.fa,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분석에 해서 저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D.fa 하고 이렇게 해서 residual 이렇게 하면, 그죠? 그 다음에 fit, 그죠? 그 다음에 factors 뭐 그러면은 분석 결과가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names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볼까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values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뭐죠? 아이겐 밸류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게 선생님이 여기에서 팩터 아날리시스를 하는데 로테이션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팩터가 말이에요, 1, 9, 17, 25, 26, 27, 28, 29, 30, 31, 32, 33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여기 32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32개 나온 건 여기 각각에 대한 요 하나하나의 성격을 하나의 팩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아까 1보다 크지 않으면은 그렇게 미미한 영향을 끼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보다 큰 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것까지 1보다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요. 아, 팩터 아날리시스를 6개 팩터로 해달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한 거를 접어두고 말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요 플롯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걸 보면 6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6개로 아이겐밸류가 1보다 큰 게 6개가 있다. 요 언더가 아니라 오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n factors 그래서 6개 rotate varimax 해서 그거를 이렇게 DA로 출력해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DFA 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N 2 3 1 2 4 5 3 6 해서 6개 팩터와 여기 중속 변인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소팅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M1 그죠? F 팩터 1에 해당되는 큰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소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DFA 해서 소팅을 해서 소트 한 다음에 DF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FA 소트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DFA 소트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소팅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큰 숫자만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게 크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요게 크죠. outgoing, quiet, talkative, withdraw, sociable, shy, distant 그러면 요거는 outgoing, 활발하거나 내성적이거나 하는 데이터를 성격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요걸로 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disciplinary, hard work, lazy 요건 부지런에 관한 데이터죠. 그죠? 부지런에 관한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tense worrying 그래서 요거는 불안감, 그죠? 초조함, 그죠? 이렇게 불안해하고 확신이 안 쓰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그죠? 성격. 그리고 여기 뭐 agreeable, kind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 잘하고 잘 묻어가는 거, 그죠? 여기 contrary, opposing, harsh 요거는 다른 사람들 비판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그죠? 그렇게 해서 6가지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그죠? 그거를 소팅을 하니까 보기가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5m 해서 0.3보다 작은 건 지워라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더 보기가 좋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우지는 않았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까 이전에 계산한 거에서 그죠? 5m였나요? 5m가 아니라 컷이었나요? 컷오프 0.3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나올려는지 모르겠는데 출력을 요 아웃풋이 뭐였죠? 요거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렇게 안 되네요. 그죠? 컷오프가 안 되네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한 거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데이터를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하나의 어떤 무리를 이루는가 해서 6개로 나눠진 거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요걸 묶어서 보면은 요것들을 설명할 어떤 하나의 개념이나 아이디어, 그죠? 구성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외향 내향을 알려주는, 그죠? 요거는
하드워킹, 그래서 부지런함을 알려주는, 부지런함,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불안함, 뭐, 그거의 정도를, 그리고 요거는, 친절함, 뭐, 그거의 정도고, 요거는 이렇게 충돌에 대한, 그죠? 요거는 정리가 안 되는, 그죠? 정리정돈의, 뭐, 그런 거에 대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커뮤널리티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커뮤널리티의 합, 그래서 아웃고잉은 6가지가 74% 정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커뮤널리티에서 요거는 팩터에 나와 있는 로딩의 제곱의 합을 가로로 쭉 더한 거죠. 그죠? 디스오가니제이션은 73%. 그러니까 요 팩터들이 다 70%, 60% 이상을 설명하다가 여기 50, 60, 50%대를 설명하다가 40%, 여기 렉스는 33% 정도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좀 적다 이런 식이에요. 아이겐 밸류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각 팩터에 대한, 그죠? 그 영향력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sum of square 로딩이 아이겐 밸류라고 그래서 4.5, 3.2, 2.9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그것이 각각 보면 요 베리언스 총합의 14%, 10%, 9%, 8%, 77% 이렇게 되고, 그 베리언스를 모두 더했더니 55%가 6개 성향이 설명을 하더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그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sum of square 토탈이 32예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팩터의 팩터 로딩이 sum of square 로딩,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아이겐 밸류 값이 4.5니까 요 비율을 보니까 14%, 10%, 그죠? 9% 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더해 본 거예요. 그 값이 여기 있는 요 값이다라고 선생님이 조금 손으로 해보고 요거는 얻은 거 데이터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실제로 구해 본 것과 계산해 준 거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해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스페시픽 베리언스는 뭐죠? 1 빼기 커뮤널리티죠. 그죠? 그래서 유니크네스에서 유니크네스도 따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니크네스가 크면은 팩터들이 설명을 많이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67, 아까 여러분들 여기 커뮤널리티가 작은 걸로 여기 렉스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스페시픽이 그 반대로 제일 크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팅 해서 요 플랫은 선생님이 요 그림을 아웃풋 안 적었네요. 이렇게 해서 팩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군집화돼서 이렇게 모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아웃풋을 해서 이렇게 비슷한 성격끼리 이렇게 묶는 작업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더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터 애널리시스는 여러분들 뭐 UI, UX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새 신상품의 개발, 그리고 디자인 개발,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심리학에서 성격 측정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다르게 뭐 MBTI를 여러 번 해서 나는 MBTI 무슨 형이야 이런 것들도 다 팩터 애널리시스를 계속해서
그래서 성격 유형을 몇 가지로 이렇게 축약한 후에 그걸 이용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나는 무슨 형이고 뭐 무슨 형이라서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원리와 계산법을 익힐 수는 없죠. 그죠?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 많이 색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베리언스, 베리언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리그레션 이해를 잘했으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설명했던 팩터 아날리시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수학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구애 안 받고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